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릎에서 나는 뚝 하는 소리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걱정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요, 왠지 걱정되고 불안하고 하셔서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받는 질문 중에 꼭 이 질문이 속하는데요. 먼저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면 이 소리가 통증과 동반되는 소리인지 통증 없는 소리인지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릎에 소리가 있고 통증이 있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뚝 하고 끊어지는, 힘줄 끊어지는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건이나 인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 소리와 함께 붓고 통증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MRI를 찍어 본다든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소리와 통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리는 났지만 통증은 일어나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움직일 때, 첫 시작할 때 소리가 난다든지 걷다가 갑자기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이 경우는 두 가지 불균형 때문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근육 간 불균형이에요. 우리가 동작을 만들 때는 반드시 주동근과 보조근, 협력근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을 구부린다고 했을 때도요, 팔을 구부리는 건 주동근, 팔을 구부릴 수 있도록 늘어나주는 근육은 기랑근, 그리고 팔의 위치에 따라서 협조해주는 근육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동근, 기랑근, 협력근들이 전부 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 뚝 아니면 부수숙 하는 이런 소리들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세의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몸이 바른 자세에서는 관절들이 잘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아져 있어야 할 관절이 살짝 틀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이렇게 하실 때 이게 잘 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게 됩니다. 바른 자세일 때는 이런 동작이 자유스럽지만 살짝 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시작하실 때 뻑뻑하기 때문에 소리를 유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의 균형을 찾아주는 것, 힘의 균형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소리를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동작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의 무릎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릎의 구조를 알면 근심 걱정이 조금 더 사라질 거예요. 무릎은 두 개의 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퇴골과 경골이 만나서 무릎뼈를 이루는데요. 그 앞에 슬개골뼈라는 뼈가 있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실 때 도움을 줍니다. 이 뼈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기 위해서는요, 이 뼈들을 잡아주는 인대들이 존재합니다.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관절에 십자인대가 있고요. 양쪽 옆에 측부인대가 존재합니다. 이런 인대들이 무릎을 구조적으로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위로 슬개골뼈를 잡아주는 퇴퇴의 직근과 중간 간근이 있고요. 이 근육 옆으로 내측 간근과 외측 간근, 이런 근육들이 덮어져 있죠. 아래쪽에는 함스트링이라는 커다란 근육이 뒤쪽을 잡아줍니다. 무릎 뒤쪽의 안정성, 무릎 뒤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잘 잡아주는 근육들 덕분으로 우리의 무릎은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근육 끝에는 건이라는 질긴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육 끝에 건이 매달려서 우리의 무릎을 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이런 건들은 우리의 근막이라는 막에 의해서 뼈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이 어떤 심한 외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내 몸 안에서 갑자기 뒤틀리거나 갑자기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하시러 출발해 볼까요?
앉아서 일어날 때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일어날 때 급격히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다리를 살살살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시고 무릎을 잡고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일어나는 게 힘들거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힘을 많이 주다 보면 균형이 불균형할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내밀어 줍니다. 다리가 약간 기울어지고 발이 닿기가 편해지시면 다리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면 일어나는데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다리를 쓸어 주시고 허벅지를 잡으신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서서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소리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앉은 상태일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면 근육의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무릎은요, 어떤 구조를 이루어져 있냐면 위에서 있는 대퇴사두근이 다리를 펴주는 주동근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 기랑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는 앉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주동근으로 사용하는 대퇴사두근을 꽉 잡아줍니다. 대퇴직근과 내측간근, 외측간근이 있는데요. 이 부위를 손으로 꾹 눌러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재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서서히 움직여줍니다.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근재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펴고 구부리는 동안 나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펴고 서서히 구부려 주세요.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의 허벅지 위쪽 대퇴사두근 근육은 강화가 되고 아래에 있는 함스트링은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기랑근 역할을 잘 해낼 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무릎의 근육을 잡아주시고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해 주세요. 소리가 난다면 매우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는 속도로 유지해 주면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나요? 무릎에 소리가 나고 있다면 지금 이 동작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바르게 걷기입니다. 바르게 걸으시려면 바르게 서는 것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무릎과 골반 앞쪽이 쭉 일직선이 되도록 바르게 서주세요. 바르게 서신 상태에서 체중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옮겨봅니다. 짝다리를 짚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짝다리를 짚으시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맞추시면서 균형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섰을 때 혹시 이렇게 안짱다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살짝 바깥으로 벌리시는 게 무릎에는 더 좋은 자세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바르게 섰을 때 무릎뼈가 앞을 보도록 이 무릎뼈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무릎뼈가 앞을 보는 방향으로 바르게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균형을 잘 잡으셨다면 이번에는 한쪽 다리는 앞으로 한쪽 다리는 뒤쪽에 놓으시고 뒤꿈치를 들어서 체중을 앞다리 쪽으로 이동시켜 봅니다. 단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는 부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뒷다리에서 앞다리 쪽으로 체중을 옮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다리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쪽에 구부러지는 곳이 없어야 하고 뒤꿈치를 들었을 때 오른쪽 왼쪽 다리에 50씩 힘이 들어가도록 연습해 주세요. 몸이 흔들린다든지 체중이 앞다리나 뒷다리 한쪽에만 체중이 실린다면 내 균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신 겁니다. 천천히 반복하면서 내 몸의 체중을 이동시켜 주세요.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는 천천히 걸어 보세요. 걷다 보면 우리가 소리가 나서 불편했던 부분을 많이 해소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무릎에 소리 나서 고민이셨던 분들은요, 무릎의 소리도 잡고 다리의 균형도 잡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나를 따라해 보아요. 이렇게